뼈가 약해져서 조금만 넘어져도 쉽게 부러질까봐 칼슘 보충을 위해 우유를 열심히 마시고 있다. 혹시 이런 말 여러분의 이야기인가요?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스스로 녹아내려 골다공증이 생기고 통증은 점점 일상이 됩니다. 심하면 기침 한 번에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죠. 이 모든 고통을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은 칼슘 보충입니다. 지금부터 우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칼슘 폭탄 7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뼈 건강을 지키는 진짜 해답이 보이실 겁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많은 식품 7위는 두부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두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영양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이 우유보다 많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반적으로 우유 100g에는 약 11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칼슘 응고제로 만든 두부에는 무려 250mg이 들어있습니다. 즉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두부가 우유보다 2배 이상 많은 칼슘을 제공하는 셈이죠. 두부에 들어있는 칼슘은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럴 때는 매일 두부처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뼈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더더욱 칼슘 섭취가 중요하죠. 이때 두부가 좋은 이유는 칼슘뿐이 아닙니다. 두부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흔히 나타나게 되는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두부는 소화도 잘 되고 씹는 데 부담도 없어 노인분들이 먹기에 참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성분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으며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조리도 간편합니다. 찌개, 국, 구이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도 좋고 특히 된장과 함께 끓이면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마그네슘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이가 약해지신 경우도 많은데 두부는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무엇보다 두부는 가격이 저렴하고 마트나 시장 어디서든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매일 반 모씩만 드셔도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되며 식단에 조금만 신경 써서 꾸준히 섭취하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튼튼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위는 곤드레 나물입니다. 곤드레 나물은 산과 들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건강한 밥상에 꼭 올리던 대표적인 산나물입니다. 특히 말린 곤드레 나물 100g에는 약 270mg의 칼슘이 들어있어 같은 양의 우유보다 2.5배 이상 많은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산속에서 자라는 이 풀이 뼈 건강에 이토록 큰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곤드레는 주로 곤드레 밥이나 된장국, 나물 무침 등으로 많이 조리되며 향이 고소하고 부드러워 연세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삶아서 조리하면 더 부드러워져 이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씹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식품입니다. 이 나물은 칼슘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C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 눈 건강,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탁월하며 이는 노년기에 흔히 겪는 소화기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곤드레 나물의 칼슘은 뼈에 흡수되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는 50대 이후 어르신들께 가장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순히 우유만으로는 부족한 칼슘을 자연 그대로 자란 곤드레나물 한 접시로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곤드레는 체내 독소 배출을 돕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세포 노화를 막고 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만성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산나물류에 포함된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세포 손상을 막아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영양소가 몸을 정화해주는 셈이죠. 곤드레는 열량이 낮고 지방이 거의 없어 다이어트나 당뇨 조절이 필요한 어르신들께도 안성맞춤입니다. 흔히 밥맛 돋우는 나물이라고 불리는데 입맛이 떨어지는 시기나 위장 기능이 약해져 소식을 하게 되는 노년기에 특히 더 좋은 식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밥과 함께 지어 먹으면 그 향과 식감이 식욕을 자극하고 영양도 한껏 올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곤드레는 보관도 용이합니다. 말려서 보관해두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으며 필요한 만큼 꺼내어 물에 불려 삶은 후에 무치거나 끓여 먹기만 하면 됩니다. 손질이 까다롭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칼슘 보충원이 되니 집에서 꾸준히 드시기에 더없이 좋은 식품입니다. 5위는 멸치입니다. 멸치는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통적인 식재료입니다. 국물용, 볶음용, 조림용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멸치는 크기는 작지만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100g당 칼슘이 무려 520mg으로 같은 양의 우유보다 약 4.7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조그만한 녀석에게 이렇게 많은 칼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나 싶을 정도죠. 멸치가 이처럼 칼슘이 풍부한 이유는 뼈째, 통째로 먹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선은 뼈를 발라내고 살만 먹지만 멸치는 뼈와 살을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칼슘 흡수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는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골다공증입니다.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는 상태인데 평소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위험성이 더욱 커집니다. 멸치는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천연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볶아 반찬으로 먹거나 국물용 멸치를 우려낸 후 건더기까지 함께 먹는다면 그야말로 칼슘을 듬뿍 챙기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멸치는 단백질 함량도 높아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중장년층 이후에는 이런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건강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멸치에는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어 칼슘이 뼈에 더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도 합성되지만 실내 활동이 많은 어르신들은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멸치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효자 식품입니다. 조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마른 멸치를 팬에 살짝 볶아내면 고소한 멸치볶음이 되고 다시마와 함께 끓이면 시원한 국물용 육수가 됩니다. 기호에 따라 고추장이나 간장에 졸이면 짭짤한 밑반찬이 되죠. 무엇보다 손쉽게 보관이 가능하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4위는 뱅어포입니다. 뱅어포는 얇고 납작하게 말린 작은 생선을 건조해 만든 어포로 예로부터 간식이나 밑반찬으로 즐겨왔던 전통 해산물 가공품입니다. 맛은 고소하고 짭짤하며 가볍게 구워 먹기만 해도 훌륭한 영양 간식이 됩니다. 특히 뱅어포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칼슘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100g당 칼슘 함유량이 무려 725mg으로 이는 우유의 6.6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단순한 어포가 아니라 뼈 건강을 위한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뱅어포가 칼슘이 많은 이유 역시 멸치와 마찬가지로 뼈째 통째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선은 살만 발라 먹지만 뱅어포는 얇게 말려 껍질과 뼈까지 전부 섭취하게 되니 칼슘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칼슘의 흡수율이 줄고
배출은 많아지는데 뱅어포 하나만으로도 일일 권장 칼슘 섭취량을 큰 폭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뱅어포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해 근육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단백질은 근육과 뼈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핵심 영양소인데 뱅어포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감소증이 찾아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하는데 꾸준한 단백질 섭취는 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뱅어포에는 비타민 D와 인, 철분 등도 함께 들어있어 단순히 뼈 건강뿐 아니라 혈액 생성과 뇌 건강, 심혈관 건강까지 폭넓게 도움을 줍니다. 기력이 떨어지거나 식욕이 줄어들 때 뱅어포처럼 짭조름한 간식은 입맛을 돌게 하고 영양도 확실히 채워주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더욱 추천할 만한 식품입니다. 드시는 법도 간단합니다. 불에 살짝 구워 드시면 되고 기호에 따라 꿀이나 간장 양념을 발라 간단한 반찬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향수도 함께 담겨 있죠. 요즘은 저염으로 가공된 제품도 많아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뱅어포는 보관이 편하고 유통기한도 길어 한 번 사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별다른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 바쁜 어르신이나 자녀가 부모님께 챙겨드리기에도 좋습니다. 3위는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것으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겨울철 부족한 채소를 보충하기 위해 저장해 두었던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단순히 나물로만 여겨졌던 시래기지만 놀랍게도 100g당 칼슘이 무려 980mg으로 우유의 약 8.9배나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채소 중에서도 이처럼 풍부한 칼슘을 지닌 식품은 매우 드뭅니다. 이름은 소박하지만 그 속은 영양으로 가득 차 있는 숨은 보석과도 같은 존재죠. 노년기에는 뼈가 약해지기 쉬운 시기로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평소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고기나 유제품을 먹기 부담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시래기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섬유질이 풍부한 시래기는 소화가 잘 되며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어 위장에 부담도 덜합니다. 시래기에는 칼슘 외에도 철분,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 변비 예방에 좋고 장내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 성분이 매우 유익하며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래기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각종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생기는 만성 염증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 시래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시래기는 조리도 간단하고 활용도도 높습니다. 된장국에 넣어 구수하게 끓이면 칼슘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풍미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간장으로 졸여서 밑반찬으로 먹거나 들기름에 살짝 볶아 무침으로 즐겨도 훌륭한 건강식이 됩니다. 특히 시래기 된장국은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까지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완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래기는 햇볕에 말려 보관하면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고 냉동 보관도 가능해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요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적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에서도 현대의 건강식단에 잘 어울리는 식품입니다. 2위는 검은깨입니다. 검은깨는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지만 그 진가를 잘 몰랐던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고소한 맛 덕분에 떡이나 나물무침, 죽 등에 종종 활용되지만 이 작은 씨앗 속에 놀라운 건강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검은깨 100g에는 무려 1125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같은 양의 우유와 비교해서 무려 1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이처럼 검은깨는 칼슘계의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절에 대한 위험이 커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칼슘의 충분한 섭취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유나 유제품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유당 불내증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검은깨는 이러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하지만 검은깨가 좋은 건 단지 칼슘 때문만은 아닙니다. 검은깨에는 마그네슘, 철분, 아연, 비타민 E, 비타민 B군까지 다양한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뼈 형성에 관여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을 하여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실제로 중장년층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도 유익한 식품입니다. 또한 검은깨의 검은 색소 성분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눈 건강을 지켜주고 세포 노화를 막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히 겪는 시력 저하나 백내장 같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은깨는 고소한 맛과 향 덕분에 요리에 첨가하면 맛을 더해주고 동시에 영양도 보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바위에 뿌려 먹거나 나물 무침에 넣고 죽에 곱게 갈아 넣으면 맛도 부드럽고 칼슘 흡수도 잘 되게 됩니다. 특히 깨를 볶은 후 곱게 갈아 먹는 방법은 노년층에게 가장 추천되는 섭취 방식입니다. 치아가 약해 잘 씹지 못해도 갈아 놓은 검은깨 가루는 무리 없이 소화되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또한 검은깨의 지방은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으로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하루 한 스푼의 참깨나 검은깨가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파르메산 치즈입니다. 다소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치즈는 유럽의 전통식품이지만 이제는 우리 식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음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파르메산 치즈는 향이 깊고 짭조름한 맛이 특징이라 샐러드나 파스타, 스프 등 다양한 음식에 첨가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즈가 단순히 맛을 더해주는 재료가 아니라 노년기 뼈 건강을 지키는 고칼슘 영양식이라는 사실은 대부분이 모르고 계십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100g당 약 1200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우유보다 무려 11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칼슘 함유량으로 보면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식품 중 단연 으뜸입니다. 그야말로 뼈로 가는 치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이 치즈는 제조 과정에서 우유의 수분을 제거하고 장시간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덕분에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고 유당 함량은 낮아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유당 불내증이 있어 우유를 피하시는 어르신들도 파르메산 치즈는 비교적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파르메산 치즈에는 칼슘 외에도 단백질, 인, 마그네슘, 비타민 B12 등 뼈와 근육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이 중 단백질은 100g당 35g이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하며 근 감소를 예방하고 신체 전반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또한 이 치즈에는 장 건강에 유익한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의 수가 줄어들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쉬운데 숙성 치즈에 포함된 유산균은 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르메산 치즈는 맛이 진하고 짭짤하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풍미와 영양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이나 스프에 티스푼 하나만큼만 뿌려도 맛이 살아나고 칼슘과 단백질이 확실히 보충됩니다. 특히 식욕이 떨어지기 쉬운 노년기에는 입맛을 살려주는 치즈의 감칠맛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르메산 치즈는 일반 치즈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조금 높을 수 있으니 고혈압이 있는 분은 하루 10에서 15g 정도의 작은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 양만으로도 하루 칼슘 권장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고영양 식품입니다. 간편하게 뿌려 먹을 수 있고 냉장 보관만 잘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삶은 채소 위에 뿌려 먹거나 삶은 달걀이나 감자 위에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활용법은 무궁무진하죠. 하루 한번 팥을 이것과 같이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노화를 늦춰준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팥의 대표적인 효능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몰랐던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팥의 대표적인 효능, 첫째, 팥은 부종 제거에 탁월한 천연 이뇨제입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손발이 퉁퉁 부어있는 분 종종 있으신데요. 나이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부종입니다. 이럴 때 팥을 드시면 팥에 풍부한 사포닌 성분이 체내에 쌓인 물과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일본 가고시마 의대 연구에 따르면 팥을 2주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부종과 혈압 수치가 동시에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팥이 혈관 청소까지 해주는 셈이죠. 둘째, 고혈압 완화와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노년층의 대표적인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고혈압 아닐까요? 팥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식품인 거죠. 고혈압은 혈관이 늘 긴장 상태라서 마치 매일 팽팽하게 당긴 고무줄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터질 수도 있는데 팥은 이 고무줄을 천천히 풀어주고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혈당 조절로 당뇨 예방까지 도와줍니다. 당뇨는 그 자체로도 무섭지만 합병증이 더 큰 문제입니다. 눈이 흐릿해지거나 손발이 저리는 증상, 사실 모두 혈당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팥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 지수가 낮아서 밥 대신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팥을 포함한 식단은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줄여주고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팥은 당뇨를 천천히 눌러주는 천연 혈당 조절기입니다. 넷째, 팥은 탈모를 예방하고 머리카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도 둔해지고 두피로 가는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머리숱이 얇아지고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팥에는 철분, 비타민 B군, 아연, 단백질 같은 모발에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탈모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중국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팥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에서 모낭 혈류량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숱이 줄어들어 속상한 분들께는 팥이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셈이죠. 이렇게 좋은 팥은 어떻게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될까요? 첫 번째는 검은 팥죽입니다. 연세가 들면 건망증이 심해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럴 때 딱 좋은 음식이 바로 검은 팥죽입니다. 팥죽이야 익숙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검은 팥죽은 조금 특별합니다. 보통 단팥죽에 들어가는 붉은 팥과 다르게 검은 팥은 색깔이 짙고 영양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붉은 팥은 이뇨작용이 뛰어나서 몸속에 쌓인 물기와 붓기를 빼주는 데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검은 팥은 여기에 더해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들어있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붉은 팥은 몸 밖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검은 팥은 몸 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과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챙겨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검은 팥죽은 만들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검은 팥을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삶고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찹쌀죽과 함께 끓이면 됩니다. 속이 허하고 입맛이 없을 때 따뜻한 검은 팥죽 한 그릇만큼 좋은 보양식은 없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께도 부담이 없고 당뇨나 고혈압으로 식단 조절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충북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검은 작곡류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내려가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안정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팥죽은 머리카락에도 좋습니다. 검은 팥에는 머리카락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를 만드는 철분, 머리카락을 단단하게 해주는 단백질, 그리고 두피 건강에 좋은 아연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영양 덕분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막아주고 더 튼튼하게 자라게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혹시 요즘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우며 밤에 쥐가 나서 고통스러우신가요? 이런 증상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땐 약보다 먼저 음식을 바꿔보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붓기 빼고 혈압 안정시키고 차가운 속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건강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팥물에 생강을 넣어 끓인 팥물 생강차입니다. 팥과 생강 이 두 가지를 함께 끓이면 우리 몸에 딱 맞는 아주 좋은 효과를 줍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팥물은 예로부터 소변이 잘 나오게 해주는 자연 이뇨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에 쌓인 물기와 짠기를 밖으로 빼주는 데 효과적이라 손발이 자주 붓는 분들, 소변량이 적은 분들께 아주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팥물을 2주간 마신 여성들은 붓기가 30% 이상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까지 더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피를 잘 돌게 해줘서 손발이 찬 분들, 관절이 쑤시고 욱신거리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위장을 보호하고 통증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팥은 몸속 물기를 빼주고 생강은 몸에 따뜻한 기운을 넣어주는 겁니다. 즉 붓기도 빠지고 속도 따뜻해지고 관절도 편안해지는 일석삼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팥을 하루 정도 물에 불린 뒤 푹 끓이고 마지막 10분쯤 남았을 때 생강 몇 조각을 넣어주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식후에 따뜻하게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무엇보다 이 차는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어르신께도 안전합니다. 달지 않아서 혈당 걱정도 없고 속도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세 번째는 호박입니다. 밥은 먹었는데 어쩐지 속이 허전하고 기운도 잘 안 나고 속은 더부룩하며 화장실을 가도 시원하지 않으신 분이 종종 있으시죠? 그럴 땐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팥과 늙은 호박을 함께 넣어 끓인 건강 팥죽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팥은 몸속에 쌓인 물기와 짠기를 빼주는 데 효과적이며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팥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속이 차거나 장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팥죽만 드시면 배탈이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늙은 호박이 꼭 필요합니다. 호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늙은 호박은 당이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서 몸의 기운을 채워주는 좋은 식품입니다. 산후 회복식으로 호박죽을 많이 먹는 것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팥까지 함께 넣으면 붓기를 빼주고 기운을 보충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아주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 건강, 피부 보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라 노년기 건강에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조리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팥은 미리 불려서 푹 삶고 늙은 호박은
껍질과 씨를 제거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팥죽을 끓이는 도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호박이 부드럽게 익으면서 단맛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팥의 비릿한 맛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따로 소금이나 설탕을 넣지 않아도 고소하고 은은하게 달콤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만든 호박 팥죽은 특히 소화력이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께 최고의 아침 식사가 됩니다. 부담 없이 부드럽게 넘어가고 속도 편안하며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또한 팥의 식이섬유와 호박의 수분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줘서 자연스럽고 시원한 배변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조합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으니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이 약한 사람입니다. 팥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먹지 말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맞습니다. 팥은 분명히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 즉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소변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는 팥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뇨작용, 즉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기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평소 몸이 자주 붓거나 소금기를 많이 먹어 생기는 부종에는 팥이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신장, 콩팥이 약하신 분들께는 이 작용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만성 신부전이나 단백뇨, 신장 결석이 있는 환자에게는 칼륨과 사포닌이 많은 식품 섭취를 제한하도록 안내하기도 합니다. 팥은 대표적인 고칼륨 식품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만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제대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 칼륨이 쌓이게 되면 심장에 무리를 주거나 심하면 호흡곤란, 저혈압, 근육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간혹 나는 매일 팥물을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신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미리부터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하거나 소변 색깔이 진하고 양이 적을 때는 신호를 잘 살피시고 병원에서 신장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두 번째는 우유가 들어간 팥빙수입니다. 여름엔 시원한 팥빙수가 최고지. 무더운 날 달달한 팥과 시원한 얼음, 우유가 어우러진 팥빙수 한 그릇이 그야말로 꿀맛이죠. 특히 어린 손자들과 함께 나들이 나갔다가 하나 시켜놓고 나눠 먹는 그 맛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팥빙수가 노년층 위장 건강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이 되는 음식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먼저 우유의 성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유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속이 약하거나 냉증이 있는 분들께는 그리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거기에 팥 역시 차가운 성질을 지닌 식품이라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속을 더 차게 만들고 소화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나쁜 조합이 됩니다. 팥빙수 먹고 나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거나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나오는 분들 가끔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조합 때문입니다. 특히 위염, 소화불량, 위산역류, 만성 장염 등을 앓고 계신 분들은 절대 이 조합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찬 성질의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위 점막을 약하게 만들고 소화 효소 분비를 억제해서 속이 더욱 느려지고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면서 복통, 트림, 가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식품의학연구소에서는 노년층에게 냉성식품의 과다 섭취가 위장활동 저하를 유발하고 위상과다와 염증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팥빙수에 들어가는 우유, 연유, 아이스크림은 대부분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과 혈당이 불안정하신 어르신들께는 급격히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팥 자체는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 조절에 좋은 편이지만 우유와 설탕이 더해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몸이 금세 피곤해지고 그 다음엔 오히려 저혈당처럼 어지럽고 허기가 몰려오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 팥빙수에는 보통 첨가물과 방부제가 많은 가공 팥소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삶은 팥과는 전혀 다르죠. 시판 중인 팥빙수에 들어가는 단팥은 설탕 외에도 물엿, 인공향료, 식용색소 등이 들어있어 위장뿐 아니라 건강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 약하거나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공식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팥빙수는 먹지 말라는 거야 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드셔도 되는데 자주 먹지 말고 먹더라도 우유 없이 설탕은 적게 가능하다면 집에서 직접 만든 팥과 얼음으로 조절해서 드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좋고 팥도 몸에 좋다는데 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고 피를 맑게 해주며 눈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입니다. 팥도 붓기를 빼주고 혈압을 낮추며 탈모 예방에도 좋으니 두 음식 다 몸에 좋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같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조합입니다. 먼저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팥은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고 토마토는 유기산이 많은 산성 식품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섞이면 소화 과정에서 서로를 방해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각자 따로 먹을 땐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은데 같이 먹게 되면 소화 효소끼리 충돌하면서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장이 예민하거나 약하신 어르신들은 특히 이런 증상에 민감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마토의 유기산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위산과다, 위염,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팥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을 더 차게 만들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속이 더 냉해지고 위장 활동이 느려지면서 위산이 제대로 중화되지 못하고 위점막을 오히려 자극하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도 산성식품과 냉성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위의 산도 변화로 인해 위장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자주 있으신 어르신들께는 이 조합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팥죽을 드실 때 토마토 샐러드를 같이 곁들이거나 팥물을 마신 직후에 토마토 주스를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식의 시간 간격 없이 먹는 방식이 바로 위장을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팥과 토마토는 모두 혈압 조절 기능이 있지만 혈압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이라면 이 두 음식이 함께 들어왔을 때 예상보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고 팥도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칼륨 과잉 상태가 되어 신장 기능 저하나 부정맥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식품이라 해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말,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고 속도 더부룩하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해서 걱정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사실 이런 증상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을 한 번에 싹 날려줄 수 있는 식품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년층 질환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한아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감자는 겉보기에 특별할 것 없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한 채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꼭 필요한 건강 요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 자연이 준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자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감자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우리가 먹은 짠 음식 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기 쉬운데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칼륨 섭취가 많은 사람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27%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치나 된장국처럼 짠 음식을 자주 먹는 한국인들에게 하루 한 개의 감자만으로도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감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타민C 하면 레몬이나 귤을 떠올리시겠지만 감자 역시 이에 못지않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몬 100g에는 약 53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 감자 100g에는 약 23m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양만 놓고 보면 레몬이 훨씬 더 많지만 감자는 열을 가해도 비타민C가 잘 파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감자의 전분이 비타민C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찌거나 구워도 대부분의 영양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레몬은 날로 먹지 않으면 비타민C를 온전히 섭취하기가 어렵고 실제 식사에서 먹는 양도 매우 적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주 드시기에는 감자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감기도 오래 가고 상처 회복도 느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통해서 비타민C를 챙기시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자는 장 건강을 도와 변비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노년기에 자주 겪는 불편함 중 하나가 바로 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서 배변이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감자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감자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여 대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국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변비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변비가 해소되면 속이 편해지고 식욕도 살아나며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자는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서 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식품입니다. 넷째, 감자는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감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콜린은 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럴 때 콜린이 풍부한 감자를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서도 콜린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이 학습 능력과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하루 한 개의 감자가 여러분의 뇌를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자는 단순한 탄수화물 이상의 식품입니다. 혈압, 면역력, 장 건강, 뇌 건강을 두루 챙길 수 있는 만능식품이 셈이죠. 특히 찌거나 구워서 껍질째 드시면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을 듣고 나니 이제 감자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감자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자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꾹 하고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와 찰떡궁합식품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감자엔 탄수화물이 많고 달걀엔 단백질이 많습니다. 이 2가지를 같이 먹어주면 우리 몸속 에너지가 활발해지고 특히 나이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해마다 조금씩 빠지는데 이게 몸이 힘들고
자꾸 넘어진다거나 허리와 무릎이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럴 때는 감자만 먹는 것보다 달걀을 함께 먹으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감자와 함께 삶은 달걀을 드셔보세요. 달걀은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에게 참 좋습니다. 감자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6 성분이 단백질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걸 도와주기 때문에 달걀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몸이 더 잘 흡수하도록 해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식사가 노인분들의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따로 보약을 드시지 않아도 이렇게 감자와 달걀만 잘 챙겨 드셔도 몸이 훨씬 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식품은 우유입니다. 감자와 우유,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둘은 정말 잘 어울리는 짝꿍입니다. 감자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니까 이 둘은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조합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데 이럴 때는 우유만 먹는 것보다 감자와 함께 먹는 것이 칼슘 흡수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우유 속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단백질도 많아서 감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아주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부드러운 감자 으깬 것에 따뜻한 우유를 조금 섞어 스프처럼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 딱 좋습니다. 특히 치아가 불편하시거나 아침에 입맛이 없으실 때 아주 좋은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한 연구에서는 우유와 감자를 함께 먹은 노인들이 근육량이 유지되고 피로도가 줄었다는 결과도 발표한 적이 있으니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친구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특유의 향과 단맛이 있어 감자랑 함께 요리하면 맛도 좋아지고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안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도 오르고 혈관도 딱딱해지기 쉬운데 감자에는 칼륨이 많아 혈압을 낮춰주고 양파는 혈액순환을 도와주니 이 둘이 만나면 혈관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양파는 혈당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입니다. 감자만 먹으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데 양파와 함께 드시면 그 속도를 줄일 수 있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감기 예방이나 염증 억제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감자랑 함께 볶거나 찜으로 해서 드시면 혈압, 혈당, 면역력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한 끼가 됩니다. 이처럼 감자는 우리 몸에 참 좋은 식품이지만 아무 음식하고나 먹으면 오히려 감자의 좋은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먹는 튀긴 감자입니다. 감자를 튀기면 바삭하고 맛도 좋아지지만 건강에는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감자를 기름에 튀길 때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조리가 되는데 이때 감자의 전분이 변하면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해로운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성분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은 이런 튀긴 음식을 자주 드시게 되면 위에 부담이 되고 장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감자에는 포화지방과 나쁜 기름이 많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큰 위협이 됩니다. 감자는 원래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좋아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인데 튀기면 칼로리가 훨씬 높아져 살이 찌기 쉽고 혈압도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튀긴 음식을 꼭 피하셔야 합니다. 감자는 원래 굽거나 찐 상태로 먹어야 그 영양이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감자튀김은 감자의 건강한 성분들을 쓸모 없게 만드는 가장 나쁜 조리법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감자처럼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감자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식품 모두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적당히 먹으면 혈압 조절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은 몸속 칼륨이 너무 많아져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과 여분의 칼륨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중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센터에서도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이 많은 식품을 함께 먹지 말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시더라도 감자를 먹은 날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바나나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과일이라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과 같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피로도 심해지고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 수치가 높거나 당뇨 전 단계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조합을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흰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에 감자 반찬을 자주 드시는데요. 이 조합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자와 흰쌀밥 모두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탄수화물 섭취가 과해져 혈당이 급속히 올라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지방이 더 쌓이게 되고 나중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병은 물론 지방간,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자를 드시는 날엔 흰쌀밥 대신에 잡곡밥이나 현미밥처럼 섬유질이 많은 밥을 드시는 것이 건강에 오히려 좋습니다.